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 비농업지수 발표와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충분한 재료이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면서 어제와는 반대로 증시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제가 한 차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빠진다면 이 박스 안에서 분할 매수 해볼 만하다 라고 어제 이렇게 체크를 해뒀었는데 정확하게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관점 같은 것들 공유해드리니까 여러분 텔레그램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밤 9시 반 논팜 지수와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을 뒤흔들 만한 재료이고 이 구간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더 떨어지는 건 어떡하냐, 이 부분은 이때 거래량과 분봉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졌다고 해서 여기서 잡지 말고 차트를 그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이 타점 자리가 됩니다. 그게 필요하면 제가 실시간 브리핑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작도는 이렇게 큰 것들만 좀 그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뭐 5분봉 펴놓고 계속해서 작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관점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은 차트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관점이 틀렸네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또 관점이 틀렸네요, 계속해서 혼란만 야기시키고 이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비트코인을 차트로만 분석한다? 위아래 방향성 맞추기 놀이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는 게 흔하디 흔한 차트 분석밖에 할 줄 모르니까 이것만 가지고 떠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차트 공부 조금만 하면 이 정도는 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만 작도를 해놓고 이 아래에서 크게 먹어야지 짧게 먹는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떨어진다 한들 주말간은 이 아래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번 상승한다고 해도 이런 계속해서 저항을 정확하게 맞고 지지를 받았던 구간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만 여기서 브레이크가 다시 한 번 더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구간에서는 매매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자, 매일매일 제가 랭킹 뉴스에 이렇게 비트코인 브리핑 해드리니까 온체인 데이터부터 비트코인 유출입 현황까지 한 번에 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매일 낮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주목할 코인에 제가 TVL 성장이 가장 높았던 알트코인 10가지를 추려서 올려놨습니다. 가장 높았던 거는 칠리주고 나머지 10개들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TVL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니까 포트폴리오나 관심 종목에 담아볼만 합니다. 주목할 코인 들어오셔서 체크해 보시고요. 자, 어제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 큰 쇼크로 다가왔습니다. 이 PMI가 이 46.8로 쇼크를 줬는데 이 세부 항목인 이 고용 지표도 전월보다 큰 격차를 벌이면서 시장에 쇼크를 줬다. 그러면서 비트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이고, 이 지금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불안을 확산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의 하락은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아니라 이 경기 침체의 포커스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농업 지수와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 제가 왜 오늘 중요하다고 하냐면, 여기서 경기 침체 카운트를 때릴지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일지 어느 정도 오늘 밤 이후로 좀 주말간의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이러한 자리에서 매매를 할 필요 없이 아래로 찍던 위로 찍던 그때 가서 진입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가 조금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모든 증시들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워린 버핏의 매도입니다. 워린 버핏이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매도를 한다면 사람들은 이 폭락장의 시그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워린 버핏의 회사 버크셔는 BYD H주 지분을 5%대에서 4%대로 낮췄다고 공개하면서 총 하나 600억 원 정도를 현금화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폭락장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포감이 주식시장에 돌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또 7억 달러 정도를 또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워린 버핏이 가지고 있는 이 애플 보유 지분도 지속적으로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이 되니 버핏은 조금 몸을 사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들을 판단하는 지표로 버핏이 창안한 이 버핏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GDP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이 증시가 지금 과열인지 침체인지를 보는 건데, 자, 이 그래프만 봐도 지금 이 증시는 딱 봐도 과열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투자자의 귀재인 워린 버핏은 이런 지표들을 보고 슬슬 차익 실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이 10억 달러 지갑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 고래들도 점진적으로 매도를 조금씩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큰 돈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당분간 70K는 좀 돌파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주봉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반등해도 눌리고 조금 조정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제 장이 개장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거의 다 빨간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중소형주들은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빨간불이 많은 상황입니다. 총 미증시를 포함해서 하락 종목이 무려 2천여 개나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비트코인은 오히려 지금 방어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지금 이 자리라면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이럴까? 지금 금값이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역시나 이 전쟁 이슈 때문인데 또 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를 공격하면서 여전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이 되어가면서 금값은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 전통적으로 금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금이 이 10년 동안 주기를 봤을 때 큰 상승은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 2년 동안 금 ETF가 약 44톤이 증가하면서 지금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 뜻이죠.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그리고 현재 지금 중동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으로 해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비트코인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모든 증시가 하락하고 하락장을 예상한 가운데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 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에게도 금처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지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이 고래들이 흔들기 위한 수단, 이 재료로 사용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금값은 올타임 하이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고 하지만 지표 발표가 안 좋게 난다 한들 눌리면 잡아야 되는 시기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거래 수수료 수익은 27% 감소했고 거래량은 28%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한 30% 정도 감소한 상황에서 이 3분기에 급격한 반등을 보일 수 있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큰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리테일들이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큰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지 않고 있던 이유는 이 경기 침체로 갈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으로 갈지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었지만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좀 중요할 거고 다가오는 이 8월 14일 CPI 지수까지 중요하겠죠. 뭐 매번 중요하냐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살펴봐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이렇게 자리가 나서 매수 기회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보수적으로 바라본다고 안 좋은 건 없으니까 제가 중요하게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되고 중요한 소식이나 말씀드릴 게 있으면 이 텔레그램으로 바로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불장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그림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신고점을 갱신한 뒤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불장 하나만 놓고 기다리지 말자는 거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입 벌리고 기다리는 꼴입니다. 그러면 목도 아프고 지치기만 하겠죠. 그게 아니라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감을 딸 수 있어야 감을 여러 개 확보하고 때가 됐을 때 알아서 떨어지면 감을 더 많이 수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하우도 생기겠죠. 그냥 이 불장 하나만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힘든 시기일수록 관심을 더욱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함께 보면서 분위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뭐 단타든 스윙이든 연습도 해보셔야 되고 이 특히나 선물 매매는 본인만의 원칙이 없으면 불장이 와도 돈 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장이 오면 모두가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고인물들도 막상 돈 벌기는 힘들 겁니다. 뭐 돈 버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신규로 들어와서 운 좋게 벌 수는 있어도 결국 다 날리게 됩니다. 그게 이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 불장의 끝자락에서 엑시트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런 구간들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들을 버텨낸 사람입니다. 그냥 존버가 아니라 공부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버티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버티는 기간 동안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전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공부하지도 않고 무작정 언제 올라 이런 것만 바라는 사람들은 본인만의 매매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불장 와도요 엑시트 못합니다. 왜? 더 갈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노리는 겁니다. 이 시장은 심리 싸움이거든요. 차트를 더 갈 것처럼 그리고 개미를 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속지 않으시려면 공부와 이 매매 원칙 플러스 멘탈까지 준비가 돼 있어야 불장에서 엑시트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준비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불장 와도 돈 절대 벌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도와드릴 거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가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거든요. 왜? 제가 17년도 불장 때 처음 들어와서 딱 그랬습니다.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이 선물도 해보시고 현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특히 이 원칙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 선물 시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궁금한 점들이나 모르는 부분 있으면 저희 테니스 비디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불장의 끝자락에서 엑시트 할 때까지 제가 함께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시고요. 멘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 기간일 수 있는데 그래도 수시로 차트 확인하면서 텔레그램도 확인 잘 하시고 분위기를 계속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